120명의 무장공비는 북한에서 인간 무기라고 불릴 정도의 이제 특수부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신조, 네. 그 유명했던 그 남파간첩 김신조도 124 특수부대 소속이에요. 북한에서 사실 124 특수부대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대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 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 부대에서 부릴 뭐 해요?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훈련이 되게 남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당 몇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의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 땅을 파서 그 속에 파묻기도 한대요. 어허. 왜냐하면 그 속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거고 묻었다가 죽으면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매장에서 버리는 거고 이렇게 고도 높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120명 대규모의 인원이 그렇게 조용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네. 김창봉이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김창봉? 있는데 김창봉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김창봉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 북한 민족보위상이에요. 국방장관인 거죠. 네. 근데 이 김창봉이 68년 12월에 숙청을 당하는데 이 숙청 당할 때 죄목이 군에 대한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군을 통제하는 게 당이어야 하는데 왜 네 맘대로 통제했냐라는 죄목으로 숙청을 당해요. 근데 김창봉이 누구냐면은 김일성 바로 옆에서 싸웠던 거의 정말 친동생 같은 영웅이네. 엄청 아꼈던 항일연명 투사에 그리고 군 총참모장까지 했던 전통적인 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민족보위상을 하고 나서 만든 게 바로 이 214 부대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최정의 그 특수 부대원들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병기인데 이런 인간 병기를 민간인을 타겟으로 이게 간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북한의 엘리트 부대라고 해서 기껏 만들어 놓고 민간인을 살해한다? 맞아, 민간인 왜 다쳐? 그러니까 이게 이 부대를 파견한 이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행해야 되는 임무 자체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었다는 게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 병기 120명이 받은 임무는 사실은 뭐 처음부터 민간인을 죽여라가 아니라 남조선에 가서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무장시켜서 민중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그들을 좀 충성적으로 무장시켜서 뭐 유사시에 이제 곳곳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치 베트남처럼 이렇게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거점을 마련하라가 이들 120명이 받은 최초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요. 병기를 뭐로 보고. 근데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김일성이 약간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트남의 호치민이었어요. 호치민. 호치민. 그러니까 이 올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터지기 이 시점. 베트남전은 지금 클라이막스를 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왜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냐면 서로 미 제국주의와 싸워봤고 지금 싸우고 있고 자기는 또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지금 그 베트남전 상황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은 북베트남군과 정규군과 남베트남군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남베트남에 있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트콩이라는 자생 게릴라들과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싸운 거였거든요. 그걸 딱 그 김일성이 보니까 저거 가만히 있어도 남베트남에서 자생 게릴라 조직이 생기네? 나의 라이벌인 호찌민도 하는데 why not me? 나는 왜 못할까? 이래가지고 약간 판단 미스일 수도 있지만 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go 해서 내려보는 것이 120명의 게릴라 부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오이즘이거든요. 마오이즘인데 뭐냐면 마오이즘은 정통 마르크시즘이랑 달라요. 정통 마르크시즘은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공장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대공장 봉기 이런 건데 중국, 뭐 한국, 그 당시 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산업이 발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촌이에요. 농촌을 장악해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 이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러려면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우위. 그러니까 베트남도 군사적으로 미국이 앞섰지만 정치적인 것에서 지지를 못 얻어가 지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마오쩌둥 그걸 잘했어. 1961년 7월 13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또다시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뭐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근데 사실 이런 걸 하려면은 약간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더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 왜 죽일까? 이들은요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마을 주민 중에 첫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10월 30일에 처음에 이계조가 고포리를 통해서 침투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날까지 120명이 모두가 다 침투하죠. 처음에 이제 도착한 이 무장 공비들이 어디로 향했냐면 울진의 화전민 마을에 있습니다. 화전민 마을 이름이 사진 아니야? 고수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고수동이 화전민 마을이고 형편도 좋지 않고 마을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 한 7가구 정도 됐고 20명이 채 안 됐어요. 마을이 19명이 전부였어요. 3일간을 그 고수마을 주변에서 이 간첩들이 공비들이 3일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리고 3일을? 이윽고 딱 공비들이 신사복 깔끔한 신사복을 입고 얼굴도 단정하게 하고 마을에 나타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비로 안 보여요. 마치 관청 공무원, 관청 공무원으로 보일 법한 행세와 말투였어요. 세련된 말투로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관청에서 왔습니다. 관청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희가 촬영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 어디예요? 오씨 아저씨. 오씨 아저씨네 앞마당으로 다 모이세요? 자, 지금 오씨 아저씨네 마을로 다 모이세요. 앞마당으로. 심지어 오씨 아저씨네 며느리는 밥까지 차려줘요. 아이고야. 진짜인 줄 알았어. 이 순진했던 화전민 마을에 이 고수동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건 있었지만 왜 시골 민심이 넉넉하잖아요. 이런 걸 갖고 속이겠어? 의심하더라도 에이 또 물건 팔러 왔나? 이 정도였겠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오씨 아저씨는 앞마당에 다 모인 거예요. 아이고야. 주민등록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성함 말씀해 주세요. 성함, 네, 누구, 나이, 누구, 다 진짜. 하는 일 확인해. 자제분 어떻게 되나요? 하고 신상 정보를 일일이 다 빼곡하게 파악한 거예요. 일일이 다 19명의 신상 정보를 다 받아 적고 나더니 말끔한 신사복 차림에 공무원인 줄만 알았던 사람 뒤에서 총을 든 무장공비들이 숨어있던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총을 들이대고 마을 주민들을 포위합니다. 어머머머. 야, 말도 안 돼. 야, 이 신상 정보도 받고 이게 막 야, 시기도 그런 것이 약간 좀 50년 좀 앞서간 약간 보이스피싱 같이.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총을 들이대긴 했지만 분명한 건 그때는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하기만 하면 이 고수동, 순진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따라 나서게 돼 있어. 총은 만일을 위한 거지 총은 쓸 일이 없어라고 신사답게 이들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접근을 했던 또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각이면 우리는 강력하다, 우리는 힘이 있는 강력한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그렇지.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꼼짝만 움직이면 쏜다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느낌이 아니고. 방문 판매 그렇죠. 혹은 보이스피싱 느낌이 오히려 더 가까웠던 거죠. 그것을 바로 인민군에서는 해방구라 그래요. 해방구. 이 남조선 강원도에 그 해방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그 쓰는 지역 말이에요. 사람도 우리가 다 이제 그걸 해방구라고 그러는 마오쩌둥도 썼고. 우리가 쓰는 말? 자기들이 장악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게릴라들은 그거를 자기네 지역으로 이제는 주민 구성을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러저러한 행정 구역도 만들고 행정 책임자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해방구라고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 그거. 프랑스 해방 때부터 썼어요. 근데 신상정보라는 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최종 요구를 합니다. 노동당 입당 지원서를 받아내. 그러려면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썬킴 교수님, 네. 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쓰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엔 자기들의 그 신원을 밝혀요. 북에서 내려온 유격대다 솔직히. 그러면서 이쪽 갖고 오라오. 그래서 빨간 종이, 파란 종이를 준비해요. 입당 원서를. 매트릭스네요. 매트릭스죠.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파란색 입당 지원서, 여자들한테는 빨간색 입당 지원서를 준 다음에 강제로는 사인을 안 하게 해요. 그렇지. 그래서 뭘 하냐면 뭐 그 증언에 따르면은 거의 반나절 동안 강의를 했다고 해요. 다 모이시라고 주민들. 사실 사업했지. 국제 정세가 뭐 어떻고 지금 그 한반도의 정세가 뭐 어떻고 박정희 정권이 뭐 어떻고 막 강의를 했다고 해요. 꾹꾹꾹 졸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노동당 입당 지원서에 사인을 하시라고. 왜냐면 얼마 후에 우리 인민해방군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 만약에 사인을 안 한 반동들은 바로 네네. 직결 처분이 될 것이고 사인을 한 입당을 한 이 노동당원들은 다 우리가 그만큼 대우를 해줄 것이다. 강제는 안 할 것이지만 사인을 해라.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반강제죠. 그래서 입당 지원서에 사인을 받습니다. 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원서를 내밀고 쓰라고 그런다? 강짜 완전. 아니 사실 이게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서 이런 입당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이제 무장공비 입장에서는 입당 청원서는 어떻게 보면 남조선에서 침투해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얻었던 이 결과물이었던 거죠. 정확한 증거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남조선을 빨간물 들이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북조선식으로 이제 먼저 서류상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지금 어떤 북한 노동당원 수준의 충성심과 뭐 그게 있어 입당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이게 족쇄가 될 거야. 협박용이구나. 협박용입니다. 철저히. 입당 원서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나는 공산당에 죽어도 싫어도 내 이름이 입당 원서에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 120명한테 협조를 안 하면 죽는 거네. 네, 안 하면 죽고 해던 넌 어차피 죽는 겁니다. 해도 죽고.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제 낙인을 주홍 글씨를 찍는 건데 이게 68년, 그러니까 70년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나 이 다 북한군의 인민군에 부역했던 부역자다라는 딱지가 이 남한 사회에서의 주홍 글씨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도연맹 학살 같은 게 있을 수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70년대로 진입하는 이 마당에 120명이 총 들고 들어와서 입당원서 썼다고 나중에 남조선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거 발각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 뭐 징계하거나 이 사람들 몰아세우거나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120명을 내려보냈던 북한 김일성의 생각도 구시대적이고 이런 식으로 와서 입당원서 쓰면 이게 강력하게 남조선 인민들에게 협박용이 될 족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입당 원서뿐만이 아니고 그 쓴 사람들을 포함해갖고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구당 한 그 당시 돈으로 뭐 7,000원 내지 10,000원 엄청난 돈이죠. 돈을 나눠주면서 요 돈을 그냥 쓰지 말고 기존에 쓰고 있던 헌돈 사이에다 끼워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라면 한 개가 10원, 자장면 한 그릇 20원 하던 시절이니까 이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돈 받은 사람들이.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보안법상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은 소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지 뇌물이 나갔지. 이 간첩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입당원서보다 돈이 더. 그러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이게 주민들. 어떻게 해? 다행스럽게 나중에 보면 전부 위조 지폐인 거지. 이게. 그때 이 지급했던 화폐가 얼마나 좀 엉터리였냐면 저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붓으로 그렸어요. 어머. 되게 잘 그렸다고 그래요. 찍지도 못하게 저거 영영 어떻게 저걸 일일이 하나씩 했다고? 만약에 이랬을 것 같아요. 테두리랑 제가 또 약간 위조 그림 많이 보러 다녀서 테두리랑은 이제 그 판화를 하고요. 그렇지. 판화를 프린팅하고 일부를 글씨를. 와 근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기계를 뽑기가